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은 2025년 6월 28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요. 산책을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산책을 이렇게 딱 돌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근래에 제가 응원하고 있는 어느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또 궁금하신 거를 또 여쭤봐 주셔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꺼내고 싶었던 주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분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다른 유방암 환우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수줍음을 타파하고, 저 수줍음이 좀 많아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유방복원의 재건수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방복원수술, 재건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항암할 때도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7일에서 10일,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그 외에는 신나서 돌아다닙니다. 항암할 때는 7일에서 10일이 좀 힘들고, 그 외에 치료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수술 바로 직후 깨어나서 였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상실이 뭔지, 상실의 느낌이 무엇인지,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그건 자연적인 이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슬프지만 그 상실은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그거는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았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어떠냐, 사지 너 팔 있고 다리 있고 너 살아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위로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위로가 다 와닿지 않고 더 슬프게 했습니다. 저도 왜 나를 정말 내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요. 사실 지금 현재 혹시라도 수술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다면 제일 도움이 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그때가 너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필요하고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뭐 이런 게 좀 힘이 되지, 어떤 본인의 판단 아래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그거를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와닿지 않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고 또 서두가 또 길었네요. 제가 말이 진짜 많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아이고. 자, 그래서 그 유방복원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극적인 건 말이죠. 유방암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발견이 되고 또 수술을 또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걸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근래에는 이제 선항암이라고 해서 항암을 수술 전에 미리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시스템도 이제 생겨나서 또 그런 게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입증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시간을 좀 벌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항암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병기가 아주 초기 단계일 경우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방을 전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부분 절제를 해야 되는데 부분 절제라고 해도 그 유방의 모양이 변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암이 걸려서 생각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거기다 더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더 부정적인 경우 부정적인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한테 이롭고 내가 만족할 만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부정적이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을 지배를 하다 보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을 해도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부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가셔야 어떤 판단을 해도 만족스럽고요.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 안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릿속에 잘 비워내시면서 두려움도 좀 비워내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가 그 수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을 좀 잘 알아야 잘 아는 만큼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요,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어렵죠? 항상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해온 버릇이 없다면, 그런 습관이 없다면 지금 너무 막연하고 절망스러울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경험을 그냥 나누는 것만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의료 사태다 뭐다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외과적인 수술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정준 교수님한테 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수술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외과적인 수술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야 제 신경이나 제 근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손상되지 않고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덜어내야 될 건 잘 덜어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근데 문제는 의료 사태다 뭐다 해서 전공의가 부족을 해서 제가 원하는 수술은 자가복원 수술이었어요. 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시복원을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했어요. 왜 그렇게 원했냐? 여러 그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제 병기가 일단 높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방사선 수술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제 몸에 이렇게 무리가 가는 걸 원치 않아서요. 그리고 또 그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절단된 신경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해서 그냥 이렇게 쭉 그 회복 기간을 2번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쭉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가지방을 이용을 해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단점도 있었어요. 단점은 뭐냐면 수술 흉터가 크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제왕절개한 수술 흉터만큼 난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그 복부 지방을 도려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주 작지만 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이식한 게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한 게 괴사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보통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확률은 아니죠.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면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또 괴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번 사용한 거는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드러낸 그 복부 지방은 다시 한 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체에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한 번에 잘 되면요, 너무나 좋을 수 있고요. 또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않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했던 이유는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이제 대칭에 이제 집착을 보이는 성격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눈에 보이면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해서 늘 이제 대칭적인 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제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언밸런스한 거를 못 견뎌, 시각적으로 그게 언밸런스하면 그걸 되게 불편하게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 몸에서 제가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그러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너무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언밸런스한 제 자신을 보는 게요. 물론 제가 심리적인 거를 훈련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제 심리 상태는요,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청 괴로운 시간이 필요했어요. 진짜 엄청 울고 질질 짜고 막, 와, 진짜. 그러다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보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보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심리적 충격이 클 걸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충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잘 알아야 본인한테 잘 맞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결정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시보건을 왜 못했느냐. 그 병원에서 성형외과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같은 날짜에 또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외과 선생님이랑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또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자가봉원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병원은요,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의료 파업, 전공의 파업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고민을 엄청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동시보건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보형물밖에 없어요. 보형물이 진짜 너무 죽었다 깨도 싫으면 확장기를 넣어야 돼요. 근데 확장기를 넣고, 이제 확장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풍선 같은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인공적인 풍선 같은 걸 넣어줘서 부풀려 놓는 겁니다. 피부 조직을 이렇게 늘려놔서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자가봉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늘려진 피부를 이용을 해서 또 자가봉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자가봉원이 된다고도 해요. 하지만 자가봉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확장기 수술을 하게 되면요, 보통 어떤 신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물질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진피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진피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어떤 사람의 그 신체에서 떼어온 그런 피부 조직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화학물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물질 같은 그런 그 확장기 같은 이물질 같은 거를 넣어줄 때 그거를 감싸주면서 신체에 이렇게 넣어주면 신체가 그거를 이물질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얼마나 써야 되는지요.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확장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보형물을 넣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요. 전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바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부가 이제 다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시보건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잘려져 나가는 걸 최소화로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부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보형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어서 하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확장기를 쓰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이제 보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절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수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보형물을 넣어서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는요. 병기가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분 절제를 하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에 한해서 한정되는 거고요. 전전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기를 넣고 늘렸다가 나중에 이제 보형물을 넣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가봉원을 바로 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의료 파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면 뭐 자연스러운 워낙 유방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지방이 없고 뭐 신체 지방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피부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자가봉원인 경우에도 이런 확장기를 넣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 선생님이 또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뭐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쵸. 보통은 자가복원을 추천을 하십니다. 왜냐면 그 본인 피부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을 쬐을 때는요, 그게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되는 게 좀 그런 확률이 많이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확장기나 아니면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이게 구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확 쪼그라든다거나 이제 근육이 확 이렇게 수축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양이 변형이 오겠죠. 그러면은 대칭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껏 수술을 했는데 모양이 대칭이 없어지면 이거는 또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보통 그 가격이 보형물 넣고 수술하고 하는데 확장기 넣는데 900만 원이고요. 보형물 넣고 뭐하고 하는데 한 300만 원. 그리고 뭐 입원비 해서 한 100만 원, 한 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내가 왼쪽에 이제 어떤 그런 대칭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같은 가격으로 개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병기가 높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님이랑 이 부분에 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성형외과, 개인 성형외과, 강남에 있는 개인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저희가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하고 며칠 안 돼서 이거를 바로 그 개인 성형 잘 하시는 분한테서 이거를 그 자가봉원을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학병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제 딸이라면, 제 아내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기술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개인 성형외과 선생님들 기술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수술 사진 다 봤거든요. 그분이 다 보여줬죠. 포트폴리오니까요. 와,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전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주신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진짜
수술 절개 선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잘 감춰가지고 너무 예쁘게 자연스럽게, 진짜 유두도 다 복원을 되게 예쁘게, 유두, 유륜 다. 그래서 진짜 당장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결과물이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시봉헌이 가능 안 하는 그 대학병원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안 그랬으면 대학병원에서 하잖아요. 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외과 선생님도 원망도 했고요. 왜 선생님이 이런 거 일찍 알려주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요? 근데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저를 살리는 겁니다. 오로지 저의 암을 잘 도려내는 거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제가 나중에 후에 어떻게 더 예전과 같은 그런 유방의 형태를 갖느냐, 아니면 뭐 더 예쁜 유방을 갖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있는 의사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오로지 암 제거가 생명을 유지하고 암 제거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는 제 선생님의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형적인 부분은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지나고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요, 동시복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옵션이 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수술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결과물이 좋았던 사례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동시복원을 하시는 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시복원을 이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게 많아요. 이제 그러면은 자가지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고형무로 할 건지. 자, 그러면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장단점을요. 그러니까 동시복원을 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동시복원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동시복원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변비가 높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동시복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적습니다. 고용물로 하시게 되면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변기가 높게 되면은요, 암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좀 오래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껏 복원을 했는데 그게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을수록 사실 지연 복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올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자기 성격에 따라 달라요.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암이 그냥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암 치료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뚜렷하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이제 변기가 뭐 3기, 4기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지연 복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어떤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겠다. 나는 그 사이 그 간격을 못 견디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변기가 3기 이상 되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언제나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그렇지 변기가 낮다, 재발도 없고 뭐 내가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동시보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너무 좋죠. 그래서 빨리 이제 운동도 해가지고 컨디션도 올려가지고 신경도 이렇게 절단된 것들로 막 이렇게 또 회복을 시키고 또 이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걸 거예요. 보형물을 할 거냐, 자가 지방을 이용을 해서 할 거냐.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결정을 위해서 뚜렷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한테 와닿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복원을 할 경우에는요, 좋은 점이 그 촉감이 똑같다고 해요. 그 복부지방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 복원을 한 그 가슴의 촉감이 똑같다고 해요. 똑같고, 그리고 체온도 똑같고, 왜냐면 혈관을 이어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체온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질감이 없죠. 이질감이 없다고 하고요. 또 내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커지고, 또 체중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자연스럽게 작아진다고 해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단점은 그리고 이제 단점은 흉터가 이제 크게 남는다고요. 이거 도려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실력에 따라서 그 복부의 근육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부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선생님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손상을 주려면. 근데 이게 동시보건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옵션이 줄어듭니다. 딱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이 딱 그 옵션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봉합이 안 돼가지고 부분 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확률이 좀 적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 이런 거 몰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난 그런 위험성도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자가보건 이용하셔가지고요. 단지 이제 또 선생님에 따라서요, 그 흉터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미세하게 엎힐 수도 있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주변 분들 수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요, 저는 실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요양병원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정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된다고 해요. 거기서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선생님한테 수술을 했는지 그걸 보기도 하고 같이 서로. 근데 제가 그거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쪽지로 혹시 수술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자가보건 하셨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형외과에서 보여준 그 사진을 통해서만 그 결과를 봤지,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뭐 지인이나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서 만난 어떤 다른 환우분을 통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쪽에 상담을 받을 때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다른 환우분들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얼굴을 제외하고 그런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점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흉터가 좀 크게 잡을 수 있다. 아니면 아주 작은 확률로 괴사가 올 수 있다. 자, 보형물의 장점은요, 따로 다른 신체를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가봉을 할 경우에는 복부를 이용하거나, 뭐 등 근육을 이용하거나, 뭐 허벅지를 이용하거나,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복부의 살이 충분하다면 복부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복부살도 제거를 하고, 복유방도 제거는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부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가복원을 못하죠. 아쉽게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형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형물들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고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촉감과 모양과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크기도 이제 이참에 내가 크기를 좀 늘리겠다 이러면은 양쪽을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개인적인 만족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보형물 쪽으로는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형물을 원하신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형물을 했을 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에서 장점, 보형물 수술했을 때 장점은 신체 일부분을 떼지 않아도 되니까 신체 무리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 잘 안 됐다, 아니면 어떤 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또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가지방으로 해서 성형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가지방은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했거나 나중에 또 암이 재발을 했을 경우에 다시 해야 될 경우에 다시는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복부를 이용해서 했던 분들은 뭐 등을 나중에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자가지방으로 했던 사람들이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시 자가지방을 이용하는 수술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뭐 다시 뭐 암이 재발이 됐거나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은 또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날씨가 추우면 차갑게 느껴지고 더우면 덥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전절제를 해서 확장기로 늘려서 한다 하더라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이제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그 보형물의 어떤 그런 게 더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형물에 어떤 주름이 가 있는 게 좀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동시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해요. 동시복원을 해가지고선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방사선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보형물을 동시복원을 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구축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직 확장기로 해가지고 피부를 늘리고 난 다음에 보형물을 넣어도 그냥 일반 사람이 이제 가슴 확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형물 넣은 그런 가슴 확대랑은 좀 다르다고 해요. 피부가 너무 얇은 거 아래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에 관해서는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를 가장 망설이게 했던 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저는 자연스러운 걸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또 자연스럽게 저는 제 피부가 늙어가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건 할머니가 돼도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빵빵한 그 가슴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쪽도 빵빵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비대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데 한쪽만 빵빵하게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몸은 노화가 되는데 그냥 가슴만 빵빵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싫었어요. 저는 그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나는 그런 거 뭐 상관없어. 그냥 가슴이 몸은 늙어가도 가슴이 빵빵하면 얼마나 멋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죠. 보형물 수술을요. 그렇습니다. 가격은요, 보형물 수술이 좀 더 싸고요. 그렇고요. 수술 시간도 좀 더 가격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살짝 싸고요. 수술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2시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가보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동시보건을 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 플러스 성형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1시간, 12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동시보건은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공의가 충분히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복인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복인 것 같아요.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수술을 그렇게 받지, 동시보건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보건이 안 된다는 거는 뭐 방사선 때문에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또 그럼 충분한 휴식기를 갖고 피부가 이제 손상된 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갖는 시간을 갖고 몸이 또 회복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 동안 또 복원을 아주 예쁘게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자가보건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신촌 세바란스의 이동원 교수님도 찾아뵀었고, 그 다음에 삼성병원의 문구현 선생님도 찾아뵀었고요. 감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저기 노태석 교수님도 찾아뵀었죠. 근데 그분께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전공이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몰라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다니는 병원에 본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태석 교수님한테 그거를 받고 싶었는데 안 됐었고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요. 엄청 징징거렸죠. 자, 그리고 그 이동호 교수님도 좋은데 일단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이제 동시보건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거를 종합해서 삼성병원에 있는 문구영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고 너무 진짜 친절하시고 또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되게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을 칭찬하는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자가보건으로 그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는 그 환우분들이 올린 그런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 뵙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이 있으셨고 하시는 일에. 그래서 그분한테 하기로 했었는데 또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벨기에에서 수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벨기에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한현우 분인가? 한현우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연수를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었고 그분께 또 수술을 받으려면 또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됐었어요. 3년 기다려야 됐나? 그럴 거 2년인가 3년인가? 그러니까 그분도 수술을 엄청 잘한 자가보건이나 또 보형물도 또 두 개 다 수술을 잘하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환우분 입장에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그분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안 됐었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옵션은 이제 벨기에에서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구 선생님들에서 자가보건을 하는 거는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왜냐면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한쪽도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미용 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 성형을 하는 게 가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래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옵션은 제가 벨기에에서 이제 하는 건데, 벨기에에서 하게 되면은 수술비가 공짜입니다, 저는. 왜냐면 제 회사를 통해서 낸 보험료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은 아시아에 있는 수술을 한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그게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마음에 수련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판단이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오픈 AI 있죠. 찾아봅니다. 한글로 한국어로 찾아도 여기에 있는 의사 정보들 쫙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나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의사분 리스트를 좀 뽑아줘. 그러면 또 리스트 뽑아주면은 이 선생님은 이런 거 잘하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던 후기를 좀 쫙 뽑아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후기를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보건 수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문구 선생님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또 한국에 있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여기서의 생활이 또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또 그것도 싫더라고요. 저는 빨리 직장도 복귀하고 싶었고 저는 일하는 거를 전 제 일을 너무 좋아했고 또 직장에 제가 있었던 그 팀에서 또 일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자꾸 딜레이를 시키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한계가 왔고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너무 이렇게 그냥 있는 시간이 그냥 싫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잘 만끽하기도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빨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 자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등 떠밀리듯이 한 결정이었죠. 동시봉헌이 안 된 거는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었다. 아니, 잘한 결정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손해본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왜냐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충분히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수술 전에 이미 지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너무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점을 싫어하고 어떤 장점을 너무 진짜 귀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단점은 내가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현명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한테 적합했던 수술이 나한테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형물 수술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가 복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시에 바로 타다닥 해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 신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최선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자신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떤 점이 너무 궁금하다. 또 어떤 점이 걸린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어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 근데 대학병원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엄청 바빠하세요. 그러면 또 나를 좀 내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좀 귀찮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죠. 내 권리니까요. 아주 지장이 되지 않는 한에서 궁금한 거 잘 적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세요. 외과 선생님이랑은요, 성형외과적인 상담 못합니다. 싫어하세요. 특히 정준 교수님한테, 정준 교수님 진짜 바빠요. 그런 얘기 꺼내시면 안 좋아하십니다. 물론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형외과적인 질문은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꼭 하세요. 외과적인 질문은 외과 선생님한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결정을 잘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저래도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러면 너무 서두르면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연복원하세요. 단 심리적으로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미리 알고 계시고 마음 하시면 또 그 충격이 생각 외로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본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몸은 정말 소중한 내 몸. 신중하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내 몸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잘 결정해야 되겠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드릴게요. gyusok@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좀 제 유튜브 댓글로 달기 좀 민감하잖아요. 이런 건 좀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쵸?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을 따로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하면 또 이렇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궁금한 점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저한테 또 영감을 주시는 거니까요. 어떤 주제로 또 비디오를 만들면 또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시기에 얼마나 힘들지를 알아요. 제가 제일 제 바닥 밑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바로 수술 후입니다. 수술 직후. 한 달에서 두 달. 그러니까 한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바닥. 진짜 바닥. 진짜 바닥. 진짜 제가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너무 부정적이라서요. 너무 슬퍼서요. 너무 슬프고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너무 부정적이라서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는 수준이었어요.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렷할 때 결정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서 눈물이 나요.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제 선택이고, 제가 제 몸을 평생 제 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대로 흘러가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됐을 때 그때의 슬픔은,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부주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내 몸을 챙기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의 현실을 이런 상실감을 맛봐야 하나, 자책도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내 자신의 원망도 많아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음에 괴롭습니다. 진짜 방안을 떼굴떼굴 굴면서 옵니다. 떼굴떼굴 굴면서 울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너무 가엾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안 겪으면 좋죠. 미리
준비해서 안 겪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 피할 수 없다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그걸 너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 상처가 길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그 상황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응원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